네,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 관리로 생산적 뇌 만들기입니다. 네, 그 내용으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에 기반한 그 아주 어쩌면 좀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 뇌교육에 대해서 좀 다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학교 다니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 졸업하셨거나 다니고 계신 분? 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네. 오늘 내 교육 처음 들어본다 계십니까? 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고급 내용입니다. 그 내 교육을 좀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면 조금 더 내용을 심화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서 그 질문 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전 뇌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네, 저는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뇌교육학과에서 두뇌 훈련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연구를 지금 연차로 따져보니까 한 17년 됐더라고요. 연구를 이제 했고 체험을 많이 하면서 이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만드는데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공인화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혹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는데요. 그 MBN 청기누설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출연했습니다. 주제가 다이어트 할 때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건데 오늘 내용이랑 조금 관련이 있어서 잠깐 드려봤습니다. 네, 그런 어떤 뭐 짤막짤막한 인터뷰나 이런 건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 KBS 1라디오에서는 거의 3년 가까이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 뉴스에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대전에서 나오는 거라 아마 서울 분들은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양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주에 하나 이상은 꾸준히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 원래 노브레인 TV였는데 지난주부터 제목을 그냥 브레인 트레이너 노형철로 바꿨습니다. 네, 좀 클리어하게 제 이름을 브랜딩화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요 내용들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굉장히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의 대부분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융합해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분야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텍스트로 나와 있는 것은 정리된 것은 아직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정리는 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에서 먼저 강의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굉장히 이제 깊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란 이런 속성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오늘 강의 내용도 그냥 단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뇌에 대해서 뇌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제 나름대로의 그 통찰과 네, 인사이트와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이제 버무려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살아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이제 뇌교육 분야에서 지금 일지의 브레인 TV 이 채널이 이제 일지 이승원 총장님께서 또 말씀 주시는 내용도 있으면서도 이 뇌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채널로 지금 그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조만간에 이 채널에 또 하나 코너를 맡아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가 맡은 코너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주 고시마다 정했는데 노형철의 최강뇌 연구소입니다. 최강뇌 연구소.
뇌를 최강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뇌교육을 여러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약간 그 치유 쪽으로 많이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또 뭐 이제 오늘 얘기할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뭐 두뇌 발달, 치매 예방 이런 영역으로 했었는데요. 쪼끔 더 특화해서 이 자기 계발 영역, 그러니까 정말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어 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더 발전적인 그런 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자기 계발에 열망이 있는 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딱 좋을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최강뇌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일지 브레인 TV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그 코너에서 제가 나오면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주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스트레스 관리로 생산적인 뇌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께서 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는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공부하셨다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은 브레인 트레이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서 그 이 지목이 되고 어 그렇죠. 근데 기존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죠. 었죠.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볼 단어는 뭐냐면 관리해야 된다는 영역, 매니지먼트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히 해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해 가는 게 필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라는 부분이 또 들어간다는 게 특화점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생산적 뇌라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생산적 뇌. 예. 여러분들의 뇌는 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그 저녁에 아주 귀한 시간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의 뇌는 아주 생산적인 뇌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표정이 너무 좋으시고, 네. 아주 생산적인 뇌를 가지신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뇌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얼굴만 봐도 네, 그분의 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감이 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뇌를 보니까 네, 굉장히 잘 활동하고 계신 뇌를 가진 것 같아요. 아, 우선 여러분들의 뇌를 위해서 박수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생산적인 뇌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화두로 던져 드리는데요. 이 생산적인 뇌란 어떤 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생산적인 뇌 어떤 걸까요? 어, 생각나시는 대로 채팅창에 한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생산적인 뇌. 일단은 이 생산적인 뇌에 대한 것을 보려면은 요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신체, 정서, 인지 요 세 가지 축을 이제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많이 제시를 하는데 어 예, 그렇죠. 창의적인 뇌, 생산적인 뇌 맞죠? 네. 이 신체, 정서, 인지적인 부분을 같이 제시를 하면서 이런 측면에서의 기능을 통해서 생산적인 뇌가 어떤 뇌인지를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신체 측면에서 본다면은 건강한 뇌, 건강한 뇌, 예, 그죠? 예, 뇌가 그 건강하게 잘 활동을 해서 어, 제 기능을 한다, 생명 유지를 하는 제 기능을 하는데 그런 뇌가 생산적인 뇌가 될 수 있겠죠. 정서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정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 뇌 교육을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서에 대한 것들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은 그 정서라는 것은, 이모션이라는 것은 뇌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뇌 활동입니다. 정서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감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뇌 기능이 작동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정서를 얘기를 하는데 생산적인 뇌가 된다는 얘기는 뭐 사실 여러 관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풍요로운 정서를 가진 뇌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서가 풍요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정서가 단조롭지 않고 풍요롭다. 네, 그만큼 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환경의 변화의 민감도가, 그러니까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기쁘고 혹은 약간의 그 다운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이게 단조로우면은 뭐 한 두세 가지 감정으로 뭐 그것이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 풍요롭다고 하면 되게 섬세하게 정서적인 표현들 가능하겠고, 자기의 정서적 표현이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어떤 뇌 기능이 이 원활하게 작동이 됐을 때 이 생산적인 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인지 측면도 있습니다. 인지 측면은 어떤 게 생산적일까요? 네. 뭐 여러분들 이제 보통 머리가 좋다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기억력이 좋고, 네. 통찰력이 좋고, 또 창의력이 좋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로소 인지 영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인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을 이런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의 기능들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뇌가 정말 생산적인 뇌의 어떤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좀 채팅창에 올려주셨네요. 어, 뇌 영역들이 각각 역할도 잘하고 통합도 잘 되느냐. 그렇죠. 네, 동기의 뇌. 와, 맞습니다. 동기가 정확하게 부여돼야지 뇌가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동기의 뇌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와, 엄청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지 않는다. 와, 이거 되게 말이 쉽지 힘든 얘기예요.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지 않는다. 네.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지 않는다. 정말 생산적인 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영역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뒤에서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네. 다양한 자극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뇌. 그렇죠. 이렇게 자극을 잘 처리를 하면 이 뇌가 생산적이 됩니다. 이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처리하는 게 보통 잘못하면은 이 처리하는 게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보통의 경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거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눈 감고 한번 걸어 보셨나요? 눈 감고 제자리 걸음? 네. 그런 거를 하면은 그 이제 한 100걸음 정도 걸으면은 몸이 막 돌아갑니다. 네, 시간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저기 체험해 보는 것까지는 시간적으로 못할 것 같은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면은 돌아갈 거예요. 그게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을 사용하지 않고 내 몸의 감각을 인지해서 방향과 어떤 위치를 감지하는 그 기능이 이 제대로
이게 동작하지 않고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바로 걷다고 바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돌아갔다는 것은 그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작용 자체가 예,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눈을 뜨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자리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다양한 정보를 잘 통합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오류 없이 해석하게 되는 뇌가 생산적인 뇌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은 되게 여러분들께서도 그 생산적인 뇌가 어떤 뇌인지를 감각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신체 정서 인지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밸런스 있게 잘 돌아가고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혹은 습득하고 혹은 그 기능을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뇌 자체가 생산적인 뇌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축 하나가 지금 더 있는 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축 하나에 더 있는 것은 메타라는 축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체의 상태를 감지한다. 정서의 상태를 감지한다. 인지의 상태를 감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원한다는 그런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목표하는 쪽을 향해서 신체 정서 인지를 사용하는 어떤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이제 생산성이 발휘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갖추었을 때 정말 생산적인 뇌라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뇌는 지금 어떻습니까? 좀 생산적이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아, 우리 박서연님 생산적, 상쾌, 유쾌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아주 생산적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네, 다 들으신 걸로 해도 되겠네요, 진짜. 약간 비효율적이다. 김도희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김도희님, 어떤 부분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으세요? 혹시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가 네, 되시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졸업한 김도입니다. 저 요즘 지난 한 3개월 전에 코로나 걸린 이후로 몸의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되고, 아, 그래서 일단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입니다. 어떻게 다시 그러셨구나. 원상복귀를 해야 될지. 네. 아유,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병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 밸런스가 확 깨지면서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체험을 하고 계시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금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메시지나 주시면은 또 답 드리도록 할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병을 경험함으로 해서 코로나나 이제 뭐 그런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경험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뇌의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특정한 사건 같은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뭐 다툰다든지 혹은 헤어진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자기의 능력 이상의 압박이 큰 그런 일들 통해서 어떤 이 스트레스가 과도해서 생기게 되는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면은 이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김도희님께서 이 경험하신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이것은 신체로부터 온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그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지적인 부분도 요즘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예,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인지적인 부분의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 자체, 그러니까 범람하는 정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처리하시는 정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핸드폰으로부터 오는 정보, TV로부터 오는 정보, 컴퓨터로부터 오는 정보, 지금 수많은 연결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뇌가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연 행동이 있습니다. 지연 행동. 네, 지연 행동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연 행동. 그래서 앞에서 생산적인 뇌가 어떤 뇌인지를 이렇게 봤는데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그걸 아울러서 전체를 바라보는 메타의 관점에서 이제 이 생산적인 뇌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게 돼서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 해서 어떤 기능이 저해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지연 행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을 미루는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엄청나게 만만디거든요. 끝까지 일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가서 막 불이 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만 그런 줄 알고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들 경험하시더라고요. 예. 일을 하는 데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미루는 현상들은요. 진짜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앞두고 정말 이제 일을 끝까지 미루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세금 내는 거라든지. 세금 내는 것도 이제 제가 책상에 올려놓고 6월 말까지 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7월 1일이더라고요. 이거 가세에 돈이 몇천 원 더 붙어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어찌나 통탄스럽던지 이거 그냥 바로 하면 될 걸. 네, 이런 지연 행동들이 왜 일어날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요건과 요인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지금 지연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지연 행동의 그 원인을 스트레스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신체 정서 인지적인 어떤 부하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일을 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계속 미루게 되는 그 상황들을 분석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도 최근에 좀 미루는 그런 상황들 혹시 있으신 적 없으세요? 방금 제가 이제 세금 내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를테면 이제 쓰레기통 비우는 것도 있고요. 설거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교 다니고 계시다면 숙제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또 경험하신 거 있으세요? 네, 괜찮으시면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네.
회원 수억 기록하는데 몰려서 한 방에 하다 멀미 났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빨래 청소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김성님은 미루는 게 참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김성님 하시는 이 채팅창에 또 올리신 거 보면은 굉장히 생산적으로 뇌를 잘 쓰시는다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네. 그렇지만 또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곰미자님 설거지, 그렇죠. 설거지하는 것도 정말 미룰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이렇게 미루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왜 미루는 것 같으세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왜 미루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긴 스트레스. 이거 진짜 예, 공감이 됩니다. 예. 정말 완벽하게 어떤 거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대충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마음을 먹고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서 이 몰입을 해서 잘 진행해야지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타이밍을 찾다 보면은 결국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충분히 한다고 자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만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순간을 만끽하는 거죠. 이 순간의 여유를 만끽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된통 네, 뜨거운 맛을 보죠. 네, 그렇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싫어하고 힘들고 하는 일 긴장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쌓였을 때 미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그쵸. 몸이 힘들다 피곤하다 느껴서 피곤할 때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서요. 네, 그렇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로 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들로 귀결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도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 양선희님 잘 모르니 알아보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완벽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말씀 주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들로부터 이 지연 행동에 대한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몸에 어떤 질병을 경험을 했고 어딘가 부상을 당했고 아까 피곤하다라는 그런 체험 말씀 주셨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죠? 이 신체 요인입니다. 이 신체 요인에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이것이 관리되지 않아서 지연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 요인은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던 잘하고자 하는 마음, 완벽주의, 강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불안하면 뭔가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다양한 뭐 화가 난다든지 혹은 또 지나치게 좋아서 흥분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도 일종의 뇌를 엄청나게 강하게 자극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죠. 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관리되지 않아서 지연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요인, 이것도 요즘에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성인 ADHD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데 조금 전에 한다고 해놓고 이제 깜빡 잊어버리고 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제가 정수기에 물을 마시려고 물을 떴는데 잠깐 옆에다 놔두고 뭐 숟가락을 챙긴다고 하다가 숟가락만 갖고 가고 물은 안 갖고 그런 케이스. 그렇게 막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케이스 있죠. 그게 이제 정말 계속 주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일을 지연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예, 그런 것 또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될 수 있죠. 아, 네.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차를 할 때. 맞습니다. 핸드폰 들고 다니거나 혹은 뒷주머니에 넣거나 혹은 가방에 넣고 핸드폰 도대체 어디냐고 막 찾다 보면은 아, 가방에 있었구나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막 이마를 치 때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거는 왜 그런 게 생길까요? 네. 아, 네. 아, 혹시 지금 음소거 안 되시는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또 강제적으로 음소거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러한 어떤 행동들, 노화의 원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뇌를 평소 때 어떻게 쓰냐, 어떻게 훈련하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의 저는 대표적인 요인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 과부하, 요즘에 우리가 의사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생기는 에너지 소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의력을 분산시킵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주의력은요, 뇌의 어마어마한 자원을 소모하는 뇌 활동입니다. 주의를 한 곳에 두고 그것을 기억하고 작업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작용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뇌의 자원을 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활동은 뇌 상태가 좋을 때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작게 되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하는 것은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경험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제시드리는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뇌 기능의 저하 요인들을 향상시켜서 두뇌 컨디션을 좋게 만들면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아까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생산적 뇌가 될 수 있다. 신체, 정서, 인지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고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고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생산적인 뇌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 생산적인 뇌가 됐을 때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스트레스 관리라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대상자별로 연령별로 다양한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가 몸 관리하듯이 몸의 어떤 체중 관리를 하듯이 이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조금 대중적으로 좀
좀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 왜? 그걸 통해서 정말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그걸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질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을 한 발짝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에서는 이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주제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영역에선 되게 많은 발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주제로 강의를 처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같이 이렇게 열린 오픈 강의는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계기로 해서 좀 더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 해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자기 자신의 뇌를 생산적으로 만들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이끌어드리는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들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여러분들 삶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도와주는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활동의 비전을 한번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생기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해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생산적인 뇌를 갖자. 근데 이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지연 행동이 생기게 될 것이고 여기서 생긴 지연 행동은 그냥 되게 사소한 것부터 엄청 중대한 일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생산적인 뇌를 갖자. 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같이. 네, 이해되시죠? 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여기입니다. 네,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신경가소성, 네, 뉴로플라스티시티, 네, 신경가소성, 뇌가소성이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들 이 얘기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나 또 이제 뇌교육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한 것들인데 혹시 처음 들어보시거나 좀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예, 좋습니다. 김경자님. 예,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은 신경가소성 쉽게 얘기해서 뇌는 쓰면 쓸수록 쓰는 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생각랜드님, 예, 생각랜드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생산적인 뇌로 변화 가능할까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여도 생산적인 뇌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뭐 얘기는 사실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답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뇌를 이렇게 쓰냐에 따라서 뇌의 신경망이 바뀌게 되고 이 신경망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고와 정서 반응과 신체적인 활동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뇌는 뭐 그냥 내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고 또 전공을 내가 뭘로 공부를 했고 또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의 경우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무시 못합니다. 유전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체화된 여러 가지 정보, 뇌의 어떤 그 신경망, 형성된 뇌의 신경을 무시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변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화할까요? 일단 메커니즘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참 묘한데요. 이게 지금 신경세포 사진이거든요. 예, 여기 지금 이 신경세포에 보면은 이 돌기가 나와 있는데, 예, 여기 그 이제 수상돌기, 축색돌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수상돌기가 되겠죠. 예, 돌기가 나왔는데 보세요. 이게 끄트머리의 이 연결부가 두꺼워졌죠. 자, 이거 메커니즘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이제 뇌에 자극을 계속 가하잖아요. 그러면 뇌 안에 이 물질들, 이 신경세포를 생장시키는 그 단백질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은 그것이 신경세포를 성장시키는 유전자를 자극해요. 그래서 돌기가 성장하게 됩니다. 신경세포가 가닥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고 두꺼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 제 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고 우리 김성님 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고 이경자님 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에요. 다른 분들, 모든 분들, 여기 오신 73분의 모든 분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구상의 70억 모든 인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천재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체험은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했어. 그러면 새롭게 이사한 집으로 가는 길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어때요? 그 새롭게 이사 간 집의 길도 익숙해지면서 이제 별 신경 안 써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뭘 의미할까? 뇌 안에 신경세포가 이렇게 성장해서 새로운 연결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이제 다음 얘기를 들어갈 겁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체, 정서, 인지 세 가지 파트 있죠. 신체, 정서, 인지.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뇌는 생산적인 뇌로 바뀔 수가 있다. 스트레스 관리도 훈련이다. 어떤 거하고 같냐면요. 여러분들 자전거 혹시 타실 줄 아세요? 아세요? 네, 자전거 잘 타시죠? 자전거 타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처음에는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타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균형을 갖게 돼 가지고 쭉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관리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 가지고 막 번아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이 됩니다. 네, 우울해지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 있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적정선의 그 중심 균형을 잘 잡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가듯이 뇌를 운전해 가지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자전거를 타는 것도 어때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탈 수 있고 운전하는 것도 어때요? 차 운전 드라이브 하는 것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뭐 다른 거 예를 들 수 있어요? 악기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뇌를 정말 무한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뇌 한번 만져보실까요? 와, 진짜 내 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말 내 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 뇌 가치는 어마어마해. 예? 제 우스갯소리로 자산 관리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산 관리 관심 많으시죠? 이 뭐 부동산 관리, 주식 투자, 뭐 코인 투자, 뭐 다양한 형태로 자산 관리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소중한 미래 자산은 우리 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무리 내가 돈 많고 아무리 내가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내 뇌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축 신체, 정서, 인지 측면에서 건강하지 못하면은 뭐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자산부터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소중한 자산 관리, 스트레스 관리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저는 많이 이 사회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뇌교육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렇게 공부도 하고 많이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말 귀한, 가장 귀한 이 자산인 뇌를 관리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데 자,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9시까지 좀 강의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은 뭐 여러분들께서 괜찮으면 저는 계속 받으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좀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도 이제 요 내용 다시 한번 PT 쪽으로 가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이제 신체 정서 인지 요 세 가지 축에서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근데 이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어 이건 제가 이거 설명한 다음에 좀 중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껏 설명한 다음에. 자, 신체 파트에서 뭘 관리할까? 네. 수면하고 섭식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 이 수면 섭식 운동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이 각각의 트레이닝을 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형철의 최강래 연구소에서 하나씩 이제 얘기할 거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후에 이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은 개요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를테면 이제 수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면을, 여러분들 어떤 그 수면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혹시나 아까 이제 우리 김도희님 같은 경우에도 수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시거든요. 코로나 상황 이후로 코로나 썸니아라고 해서 네,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고 더군다나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름에 불면증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수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이 생체 리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면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 수면 관리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잠자기 2시간 전에 샤워를 하는 게 좋다. 혹은 뭐 이제 자기 전에 뭐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좋다. 혹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게 좋다. 이런 뭐 지침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흔히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면 뭐 하냐는 거죠. 알면 뭐해? 실천은 안 하는데.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거 좋다는 거 그래야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 직전까지 유튜브 보죠. 차단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러한 어떤 지침에 대해서 어 사실은 그게 자기께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에 대한 접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훈련에 대한 접근. 즉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수면을 취할 때 어, 일단은 밤에 별일 없는데도 밤 11시 이후에 TV를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 이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접근을 해야 훈련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훈련이 돼야 그런 부분을 교정해서 자신의 뇌를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생산성 있게 만드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뇌 가소성이 발휘가 됩니다. 이를테면 밤에 11시에 TV를 켜는 것은 나한테 익숙해진 어떤 결과물이에요. 즉 수많은 시간 동안 훈련된 결과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안 하려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뇌는 정확하게 뇌신경은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늘 익숙한 걸 하려고 하지 새로운 걸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의력이 필요하다고. 어마어마한 뇌 자원을 써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수면에 대한 부분에서 교정을 하려면 굉장한 의지를 발휘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TV를 꺼야 된다. 전등을 꺼야 된다라는 행동 지침을 두고 그것을 했냐 안 했냐 평가까지 해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적어도 3주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활동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산적인 뇌를 만드는 스트레스 관리 기법입니다. 뭐 좀 아쉽지만 왕도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름길이 없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쉽지만 대신에 지름길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 믿어도 될 건 뭐냐면 배신 안 해요.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노력하고 쌓여지면 그것은 여러분들 것이 되지 다른 사람 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몇 가지 루틴을 이제 시도하면서 제 습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최근에 겨우겨우 습관화된 게 자기 전에 고관절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고관절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거 습관화 하는 데는 한 6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 간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조금 디테일한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과연 무엇을 잡아서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요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죠. 제가 아까 수면을 예로 들면서 블루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게 요인인 분들도 계세요. 네. 낮잠을 많이 자는 게 요인인 분도 계시고, 늦게 무엇을 먹는 거가 요인인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낮에 활동이 적은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고, 아침에 햇빛을 보는 시간이 늦은 것도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낮에 햇빛을 보지 않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활 습관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내가 요인이 되는 요인을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훈련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그 개선이 가능해진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슈가 정말 많은 거예요. 수면에 대한 거 그랬죠? 섭식, 운동. 네, 이 분야만 가지고도 저는 진짜 한 수십 시간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이 먹는 걸 조절해서 20kg를 감량을 했거든요. 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뇌 트레이닝 이것 또한 뇌 트레이닝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실 수 있다. 뇌가소성이 누구나 있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운동이 만약에 좀 어려우시다면은 그냥 1분짜리 운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생활 속에서 그냥 뭐 앉았다 이런 1분짜리도 어렵다. 그러면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스쿼트 한 번, 스쿼트 한 번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의자 앉았다 일어났다. 푸시업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닥에 대고 쉽지 않으면 벽에 대고 하세요. 한 번. 자, 한 번만 해서 시작해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여섯 번이 되고 여섯 번이 12번이 되고 이렇게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트레이닝을 강화시켜 간다. 자, 그리고 정서적인 트레이닝으로 가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호흡 훈련, 명상 훈련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정서가 인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은 훨씬 어렵습니다. 제일 그래도 직관적이고 접근이 쉬운 쪽이 신체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신체를 항상 먼저 다뤄야 돼요. 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울감이 있고 좀 이렇게 뇌 기능이 떨어진다 싶으면 운동부터 해야 돼요. 운동부터. 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운동부터 했을 때 정서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굳이 정서만 놓고 어떤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접근하면 호흡, 명상. 자, 호흡은 여러분들께서 의식적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자율신경계를 변화시키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화가 났을 때 심호흡 3번만 하면 살인도 면한다 하잖아요. 그 말이 그냥 얘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스스로가 일단 그 조절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정서도 자율신경계를 변화시키는 접근, 즉 호흡을 통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은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관리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감각을 터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영역을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부분은 이제 이런 거 요즘은 많이 하죠. 자기 학원, 선언, 예, 인지기능 훈련 이런 쪽입니다. 그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이뤄내는 사람이다. 나는 자신감 있다. 이런 학원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어, 그 학원과 관련된 뇌신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의미를 담은 뇌신경의 변화는 단순히 그 의미를 해석하는 영역의 변화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까지도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기 확언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변화를 일으켜 낼 수 있습니다. 네. 그쵸. 무의식까지 네, 접근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세 영역을 가는데 이제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메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인간은 이 메타인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인간이 뇌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메타인지 훈련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비저닝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함으로 해서 비로소 여러분들은 생산적인 뇌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메타까지 3+1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전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즉, 신체적인 접근을 해도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요. 인지적인 접근을 해도 정서적으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정서적인 접근을 해도 인지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후에 뭐 다양한 논문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저술이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전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전체를 조절하고 그것에 대한 뭐 감지를 하고 또 지금 신체 정서 인지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진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새로운 발상을 해내고 하는 이 상위 영역의 어떤 뇌 기능까지도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이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여러분들의 뇌를 조절하면서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미루는 습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 접근한 것은 수면을 조절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수면이 오랜 시간 동안 새벽 1시, 2시에서 자서 한 3-4시간 정도 자는 것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경험했던 것은 오후 1-2시가 되면 졸리고 이제 이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건 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수면 시간을 쪼금씩 30분씩 당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수면을 하고 새벽 4시쯤에 일어나는 사이클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와 이게 웬걸 나의 집중력이 이렇게 좋았단 말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집중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처리하는 속도 빨라지죠. 일을 처리하는 속도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붙죠. 자신감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망설이고 미뤘던 일을 어떻게 돼요? 실행할 수 있게 되죠. 생산적이 됩니다. 수면 하나만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어요. 운동 마찬가지. 운동, 정서 조절, 명상. 자기 전에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 명상을 5분만 해도 제가 뇌파 측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기 전에. 그러면은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 명상을 하고 뇌파 측정하면은 어 낮은 주파수 대에 알파파, 세타파가 많이 출현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잠들었을 때 이 깊은 수면이 더 어 길게 유지가 되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됐고 '아 그러면 밤에 명상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명상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낮에 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체험을 한 거죠. 예. 이제 그러고 또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뇌가 있다. 내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학원들 이거 근데 뭐 저기 뭐냐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얘기 아니죠. 과학적인 사실이잖아. 내 뇌가 가소성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죠?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계속 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해 할 수 있고 어 지금 내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미루고 싶은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시드리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 부분 중에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하나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셔 가지고 꾸준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뇌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뇌의 생산성을 증강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누구나 생산적 뇌가 될 수 있다. 왜? 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브레인 트레이닝 해라. 예. 마지막 메시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아까 그 신체 정서 인지적인 접근 그중에서 내가 조금 이 부분은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잡아서 거기서 시작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그런 목표는 조금 이제 조절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쪼개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을 진행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들의 뇌를 변화시키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생산적인 뇌가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 그 관계 이런 것까지 이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시간이 많이 좀 오버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강의는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질문 있으시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주셔도 됩니다. 막간에 좀 전에 제가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이 공지 띄워드렸는데 혹시나 자격증 안 따고 계신 분은 요 자격증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자격증입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네.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예. 자, 질문 있으시면은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유미 님, 그 심각한 길치인데요. 인지 능력에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길을 못 찾아요. 뇌 가소성의 문제일까요? 뇌 가소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도의 차, 속도의 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길에 대한 인식을 하는 부분은 그 두정엽에서부터 비롯되는 공간 지각에 대한 기능이 같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쪽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뇌 작용이 조금 약해졌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딱 집어가지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그 계기가 될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거긴 합니다. 어려운 거긴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요점만 잘 아신다고 하면 즉 이것을 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훈련하면은 언젠간 바뀐다라는 그 요점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어,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뭐 해결까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변화는 좀 완곡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변화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잊지 말고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시네요. 네, 가온사랑님 생산적인 뇌를 위해 브레인 트레이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 안소영님 희망을 얻게 되네요. 정윤강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0년님 수면 조절 조금씩 변화시키니 집중력이 조금 생성됨 알게 해서 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진짜. 네. 혹시 뭐 좀 구체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이렇게 여쭤보실 부분 있으시면 네, 마이크 열고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생강랜드님, 네. 브레인 트레이너 안내 네, 마칠 때 한 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조기 치매인 경우 어떤 뇌 훈련이 필요한지요? 조기 치매는 결국 이제 뇌의 초기 치매, 예, 뇌의 어떤 그 기능성들이 약해지는 것이고 뇌 신경 연결들이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인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뇌에 자극이 되는 여러 가지 그 활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이 신경세포 돌기가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돌기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드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성장하는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초기 치매라 하더라도 그 진도 나가는 것을 병증이 심해지는 것을 조금 늦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정 부위를 이렇게 훈련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그 뇌 활동이 가장 이제 좋은데요.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동작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동작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몸은 움직이고 또 노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좀 즐거운 정서를 유도하는 그런 레크레이션 활동 있죠. 그런 것은 정말 복합적인 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치매 예방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정서를 자극하는 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지, 뭐 옛날 노래 같은 것을 이제 들으면서 뭐 나의 살던 고향이란 노래 같은 걸 하면서 어렸을 때 고향을 떠올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어떤 기억을 회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의 트레이닝은 뇌를 종합적으로 활성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브레인 트레이너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들은 뭐 다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예, 하나로 국한되지 않게 다양한 관점에서 좀 제공이 되고, 또 이제 반복해서 그런 것이 훈련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뇌신경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화군을 그냥 말하기만 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냥 말하기만 하면 이 상상을 하고 외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면 어느 영역까지 뇌 기능이 자극이 될까요? 상상하면은 그 시각과 관련된 후각 피질까지, 아니, 후디엽까지도 자극이 됩니다.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데 시각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 생생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후디엽이 작동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의 많은 부위가 작동하는 자극을 줄수록 그 자극이 좀 더 뇌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억하려면 오감 발달놀이, 오감으로 다 해야 된다 하잖아요. 후각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진짜로 종합적인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했을 때 뇌의 신경을 좀 더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원을 그냥 하는 것만 보다는 상상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뭘 이제 영상을 보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서 메모도 하고, 저거는 어떤 걸까 하고 이제 좀 고민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이제 그런 습득의 효과가 생기겠죠. 네. 가족과 연결돼 있어서 맞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이거는 참 이 자가 트레이닝 영역을 좀 넘어서는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쨌든 뭐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이제 정보나 또 같이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양식들을 좀 공감하고 대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참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약간 좀 다른 영역까지 좀 가만히 된 트레이닝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같이 간단하게라도 공유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예. 신경세포 돌기의 성장이라는 것은 뉴런의 수상돌기가 새롭게 맞습니다. 네, 뉴런의 수상돌기가 새롭게 생성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굵어지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그 수초화가 됩니다. 수초화. 그래서 이 수초화가 된다는 것은 지방질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신경 신호 전달의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신경 정보 처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뇌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뭐 질문도 어느 정도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40분이 남아 있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같이 들어주시니까 제가 강의를 뭐 한 두세 시간 더 할 수 있겠는데요. 힘이 막 계속 샘솟습니다. 그래도 이제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이제 슬슬 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보 알려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입니다. 이것은 요번에 이제 그 11월 달에 있는 시험이 50회 시험이 돼요. 이 50회 시험을 준비하는 저희 협회에서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것을 이제 지금 신청받고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채널 혹시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네, 한번 이렇게 가보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이 뇌교육 특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학교하고도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학교가 지금 그 신입생을 모집하는 기간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셔 갖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우시고 성장하시는 계기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학교에 계신 분은 제 강의 들으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 채널 혹은 카톡 혹은 이메일, 네,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